안녕하세요, 라뮤나입니다. 오늘은 우리나라 평균 수명과 이에 관련돼서 나라에서 발표한 좋은 자료가 있어서 한번 보면서 디테일하게 알아보고자 하니 끝까지 영상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전 라뮤나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각 나라 평균 수명이 있어. 평균 수명이란 말 그대로 평균적인 값으로 수명은 천수를 다한 것뿐만 아니라 사고나 병으로 죽는 수명도 다 포함시킨 개념이니 알아두시면 좋을 듯 합니다. 즉 평균 수명이 40세라고 해서 40대쯤의 노화로 모든 사람이 죽었다는 의미가 아니라 사망자들의 나이를 모두 더해서 평균을 구해봤더니 40세라는 것일 뿐입니다. 평균 수명이라고 해서 과거에는 사람들이 평균 수명이 20대에서 30대밖에 안 됐다는 사실을 두고 당시 사람들은 20대 또는 30대가 되면 마치 70대나 80대 노인처럼 신체 노화가 발생한다고 착각을 하거나 심지어 현재인들은 과거 사람들에 비해서 평균 수명이 3, 4배 증가했으니까 후대 사람들은 더 살 수 있을 거라는 황당한 주장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절대 그런 것이 아닙니다. 현대 평균 수명은 의학이나 위생, 예방접종 등의 발달로 인하여 영유아 및 아동 사망률이 낮아지면서 획기적으로 늘어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서 성인도 가능한 건강 수명을 누리고 있고 자연사를 할 수 있게 되면서 더 늘어나기도 하였죠. 그러나 선진국이나 개발도상국을 막론하고 노화에 따른 질병은 어쩔 도리가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끔은 다른 이유로도 평균 수명을 감소할 수 있다는 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캄보디아의 경우 1960년대에서 1980년대 내내 평균 수명이 35세로 유지했으나 킬링필드 기간 대학살로 인해서 사망하거나 살기 위해 숨어 들어가면서 통계에서 빠진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일시적으로 14.5세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당연한 일이지만 전쟁이 끝나고 나서 나라는 가난하지만 안정적으로 변하면서 평균 수명은 개도국 수준으로 복귀하긴 했지만 말이죠. 또 전염병으로 평균 수명이 낮아질 수도 있습니다. 15세기 흑사병이나 1918년 스페인 독감 때에는 유럽의 평균 수명이 낮아지고 했으며 2022년 발생한 코로나19에 인해서 많은 사망자를 기록한 유럽이나 미국의 평균 수명은 이전보다 한두 살 정도 낮아질 것으로 예상하기도 했습니다. 또 세계 각국의 평균 수명은 공중보건의 수준이나 식생활, 유행하는 질병들로 인해서 큰 차이가 나기도 하며 특히 아프리카의 경우 에이즈가 평균 수명에 엄청난 영향을 끼치고 있기도 합니다. 이렇듯 이런 평균의 오류를 생각하시면서 한번 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바로 가겠습니다. 일단 우리나라의 경우 평균 수명은 2022년 기준으로 남자는 79.9세, 여자는 85.5세로 평균 수명이 세계 3위로 높은 나라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높은 연령을 포함하고 있고 이렇게 그래프를 보다시피 연령대의 인구 구조의 경우는 고령화에 속하기는 하지만 아직 30대, 40대, 50대, 60대에 많이 쏠려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연령 계층별 인구 구조를 보면 맨이 파란색의 경우 65세의 고령 인구, 노란색의 경우 15에서 64세의 생산 연령 인구, 초록색의 경우 14세 이하의 유소년 인구에 속하는 것을 보면 출생률이 낮아지고 있으며 고령화가 점점 증가하고 있는 인구 구조를 볼 수 있으며 점점 이게 증가하고 있는 것도 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고령 인구가 점점 증가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며 초혼 연령도 살짝 높아지고 있는 모습도 보여지고 있습니다. 신기한 것은 이혼 연령은 미소 차이가 있지만 이혼 연령도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해석하면 결혼율이 낮아서 생기는 오류로 볼 수도 있겠네요. 또 이 그래프를 보시면 중위 연령이라는 것인데 중위 연령이랑 총 인구수를 연령순으로 나열할 때 중앙값에 있는 사람의 해당 연령을 말하는 것이며 이것 또한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사망률이 감소하고 있으며 평균 수명이 늘어나고 있다고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처럼 평균 연령 증가와 함께 기대 수명도 늘어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총 부양비도 늘어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분홍색 그래프의 경우 노인 부양비, 빨간 그래프의 경우 유소년 부양비에 속하는 것으로 보아 노인 부양비는 증가하고 있으며 유소년 부양비는 감소하는 것을 볼 수 있으며 계속 증가하는, 계속 감소하는 추세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고령 인구 비중의 경우 초록색 그래프의 경우 65세 이상, 갈색 그래프의 경우 초고령 인구, 80세 이상을 뜻하는 것으로 보아 초고령 인구의 증가는 크지 않음에도 65세 인구의 증가세는 계속 드러나는 것이 우리나라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에 고령 가구 또한 증가하고 있으며 독거노인 가구 또한 늘어나고 있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그래프는 소멸위험지수라는 그래프인데 소멸위험지수란 20세에서 39세 여성 인구수를 해당 지역의 65세 이상 고령 인구수를 나눈 값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수치가 낮아지고 있다는 것은 분모인 65세 이상 고령 인구수가 늘어나고 있는 것에 해당하며 소멸인구 지수가 1.5 이상이면 이 지역은 소멸인구가 매우 낮은 저위험 지역,
1.0에서 1.5인 경우 보통, 0.5에서 1.0인 경우 주의, 0.2에서 0.5인 경우 소멸 위험, 0.2 미만인 경우 소멸 고위험으로 분류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 이렇게 표를 보시면 소멸 위험 경우 위 같은 그래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보셨나요? 그 다음에는 소멸 고위험 지역에는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부분 농촌 지역이나 그런 곳에서 이런 것을 볼 수 있으며 소멸 위험 지역으로는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것을 한 번 더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수명, 인구구조, 고령인구, 초혼연령, 이혼연령, 중위연령, 기대수명, 총부양비, 노령화지수, 고령인구 비중, 고령가구, 독거노인 가구 등을 알아보았습니다. 영상이 좋았다면 라뮤나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